모두가 격노하는 가운데 생일을 축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을 폐쇄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남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었어요. 남편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충격을 받은 리세는 곧 재난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뻔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나벨이고 올해 60세가 되었습니다. 제 남편 게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러로이가 최근 자신의 판매 실적에 만족하고 있는 윌러드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제시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은 더 젠틀 게릭에 의해 길러지고 저를 평화롭게 사랑해주셔서 기뻐요. 그들은 어른으로서 한 달에 여러 번 즐거운 모임을 위해 가까이 지냈어요. 엄마로서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지만 오늘 이 세 사람 사이에 디스코어드가 발생할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형제들은 우리 가족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게릭은 업무 약속으로 인해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13살 어리고 우리 집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루이즈 러로이의 아내는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러로이는 루이즈를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달리다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작년에 데이트를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솔직하게 결혼을 했다. 나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았다. 갭은 결혼이 잘 되겠지만 르로이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다.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저기 큰형 보고 모였어. 너희들 늦었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 삼형제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루이는 루이즈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담아보려고. 대화 속 루이즈 고마워요. 여기 있어서 기뻐요. 루이즈가 웃으며 집에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음식과 음료를 차려놓았고 형제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 파티가 시작됐어요. 루이즈가 엉뚱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오늘 루이즈가 올 예정이었는데 보통 모임의 여자는 나뿐이니까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여자들만. 루이즈가 24살인데 이 상황에서 불편할 것 같아 기분을 고려해서 고맙다고 대답해서 나는 쳤다. 동생은 잘 지내는데 리로이는 유부남이라 루이즈에게 좀 더 배려하지 못한 점 빨리 사과드립니다. 미안해요 루이즈 맞죠? 우리가 경솔해서 널 외롭게 만든 거라고. 루이즈가 그래서 오늘 왔다고 했어. 이것에 대해 직접 얘기하려고. 나랑 직접 얘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이즈에게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형제들에게 모임 횟수를 줄이라고 제안할 텐데 그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처럼 모임을 그만둘 수 없겠니? 르로이 결혼했고 세 사람이 만나는 동안 그의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불쾌하고 내가 여기 왔는데도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감정을 좀 더 생각해 줄 수 없습니까? 루이자의 말은 이해하지만 그녀의 거친 말투는 화내고 그럼 루이스. 내 말을 무시한 건 우리가 잘못한 일이야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 리로이는 격노했어. 글쎄 어쩌면 우리가 루이스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하다. 둘째 아들 루이스 윌라드가 빨리 사과했다. 미안 루이즈. 제시가 사과를 하고 응 이거 정말 속상해. 난 떠날 거야. 루이즈가 자신의 작품을 준비하고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했고 게드링은 10분 안에 해산됐고 루이즈가 덧붙였을 때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너희 둘은 아마도 리로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항상 집에서 당신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당신은 평소처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떠났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분명했지만 당신들에 대해 결코 나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고의로 그렇게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윌라드는 루이스의 동기에 당황했습니다.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제시는 루이즈 르로이가 잘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색한 분위기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루이즈의 욕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어쩔 수 없었음에도 세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그게 진실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러로이와 가까웠고 가장 다정한 제시는 특히 배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루이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습니다. 결혼한 남동생을 파티에 여러 번 초대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정상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녀가 말한 방식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윌러드는 루이즈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다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게릭과 나는 논의했고 그는 루이저의 감정에 공감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한탄했습니다. 일단 친밀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루이자의 목표가 형제들 사이의 불화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왜 그들 사이에 쓰기를 받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스 그것에 대해 나는 그녀와 만나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지만 가게가 바쁜 시간이어서 정말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르로이의 레스토랑은 이번 시즌 동안 항상 바빴습니다. 가게가 열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르로인의 레스토랑은 오후 5시부터 영업합니다. 오후 10시까지 준비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여유 시간이 좀 있을 텐데 적당한 시간이 있을까 싶어 물어봤는데 가게 열기 전에는 정말 바쁘잖아요. 집안일도 있고 오후 4시부터 준비회의를 도와야 해서 불가능해요. 루이즈가 저를 무시했는데 지금 전화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루이즈에게 그날에 대해 전화로 물었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레로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외로워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형들과 함께 시간을 더 즐기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루이자의 감정을 듣고 솔직히 질투가 났어요. 그녀가 정말 리로이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녀의 극도의 질투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지만 그녀의 질투가 내 아이들에게 긴장과 불편함을 안겨준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루이스를 더 배려하지 못한 나 또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저 둘은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놀라운 발언에 충격과 혼란이 생겨서 리로이가 눈여겨볼 정도로 세대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난 영원히 그래 내 계획이 너무 잘 돼서 기뻐 이제 리로이를 혼자서 가질 수 있어. 이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섰어. 그녀는 악당이었어. 루이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녀가 대답했으므로 리로이는 내 거야. 이제 나는 그의 형제들인 당신과 게릭이 영원히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응답하기 전에 내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여러 번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계속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황해서 러로이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지만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게로 운전 중입니다. 긴급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일로 바쁜 루이즈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나 봐요. 쇼핑하러 갔나 봐요. 떠나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휴대폰 진동으로 제시입니다. 무슨 일인지 대답했어요. 제시가 말하기 형제들 사이에 어색한 게 싫다고 생각해서 윌라드와 이야기를 나눴고 리로인의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리로이즈 플레이스에서 만나면 루이즈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러로이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판매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시가 출혼한 후 제시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은 당신의 60번째 생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러로이를 위해 모이면 말이죠. 그 사람 식당이 축하 행사로 유명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감동받았지만 아이들에게 돈을 쓰게 하는 게 망설여졌어요. 제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릴 키워준 부모님을 축하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환갑을 성대하게 축하하자 우리는 했어요. 지금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60번째 생일 축하 윌라드와 제시를 만나 르로인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게릭은 일 때문에 조금 늦을 예정이었는데 우리 셋이 레스토랑에 들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루이즈가 우리에게 인사했지만 우리를 쳐다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갑 축하 행사는 너무 사치스러워서 취소했습니다. 무엇을 너무 사치스러워서 취소했습니다. 취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루이스 윌라드가 반박했습니다. 루이스가 잘 대답했습니다. 경고했지요. 그렇죠. 제가 세 형제가 함께 있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에나벨의 60번째 생일 축하는 안 돼요. 여긴 고급 레스토랑이거든요. 보통 집에서 놀고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치스럽습니다. 물론 리로이 없이 집에서 계속 시끄러워야 합니다. 나는 그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빅고는 말을 하느라 더 이상 그녀의 빅고는 말을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루이즈와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식당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늦게 도착한 게릭이 여기도 게릭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루이즈는 게릭이 이전에 말을 했을 때 게릭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루이즈가 자신의 말을 우연히 발견한 다음 러로이가 뒤에서 와서 말했어. 방금 그 말은 뭐야? 오늘은 엄마의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미쳤나요? 재료값이 장난이 아니군요. 우리 식당을 망치고 싶나요? 아니, 제 말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저 당신의 주장이 맞네요. 우리가 식당을 폐쇄해야 한다면 러로이는 큐리어스 게릭은 루이즈에게 내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맞나요? 우리 가족이 여기서 회갑 축하 행사를 열고 있다는 것을 비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스토랑 자체가 너무 비싸다면 우리 요리의 가격이 높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는 그것이 루엘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모든 고객에게 알릴 것입니다. 실제로 그릭이 소유한 러로이의 레스토랑은 루이즈가 게릭이 결정했다면 게릭이 거기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대담한 발언을 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레스토랑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게릭과 러로이는 둘 다 너무 경노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게릭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매우 온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싶은 건 게릭과 러로이에게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들어가라고 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음료수라도 마시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레스토랑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안에 앉아서 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까의 분노가 이 순간 가라앉은 것 같아 문서와 사진을 모두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뭐야? 야 이게 왜 여기야? 잠깐 이건 오해고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고 루이즈만 당황했고 그럴만한 사진이 나왔다. 루이즈는 호텔에 들어와 키스하는 사진을 포함하여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가깝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전에 러로이의 집을 떠날 때 루이즈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호텔에 들어갔다. 그동안 집안일로 바쁘지 않아서 어떻게 르로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의 형제들을 질투하면서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루이즈에게 더욱 당황스러워졌고 즉시 게릭에게 상의했다. 게릭의 제안에 따라 탐정사무소를 고용하자 우리는 루이즈를 조사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러로이를 너무 사랑하는 척하고 그의 가족이나 그에게 당신의 불륜이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탐정기관에서는 루이즈와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연히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녁 식사 그들은 심지어 러로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러로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제 러로이를 그의 형제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고 고급 레스토랑을 소유한 러로이와 결혼했습니다.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요. 내 동생 윌라드와 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도 경노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는 그냥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리로이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난 그의 상속을 추구하지 않아요. 게다가 루이스가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루이스가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을 때 부인하려고 형사가 녹음했다고 말했어요. 루이스가 루이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음성 녹음을 틀었는데 돈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니 제가 일하는 곳을 운영하는 남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속엔 소름 끼치지만 그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 녹음을 다시 들으니 믿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한 여자가 내 아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봐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당신 자신을 보세요. 윌라드와 제시는 이상하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주 피해자 레로이는 침착했습니다. 네. 그가 갑자기 그의 손을 던질 때까지 루이즈에서 커피 비웃는 거야. 응. 르로이가 힘차고 낮은 목소리로 루이즈에게 맞섰어. 집안일 제대로 해야 해서 퇴근 시간을 늦추라고. 해서 무슨 집안일을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려고 미루는 거야. 장난치지 마. 루이스는 겁에 질린 듯 가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지금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 달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알았어. 루이스는 겁에 질려 분노하며 대답했다.
1시간 뒤에 루이즈는 겁에 질려 격노했다. 1시간 뒤에 루이스는 너랑 바람 피우던 남자를 데려왔다. 나한테 손해배상금으로 큰 액수를 지불하고 루이스는 해고야. 우리는 이혼이야. 리로이가 루이스에게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미안하다. 그 남자가 내내 아래를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던 것은 아니다. 윌라드와 제시도 루이스와 그 일에 대해 강의했다. 아저씨. 욕을 더하는 듯이 이미 낙담한 두 사람. 그런데 말리는 그랬나요? 당신 상사는 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당신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계릭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말린이 환멸로 일그러진 말린의 불쌍한 스테이트. 루이스의 얼굴을 보고 계릭에게 깊이 사과하면서 반쯤 울었고 리로이는 며칠 후 너희 둘이 여기서 나가라며 그를 쫓아냈다고. 레로이는 두 사람에게 보상을 신청하고 이혼을 마무리했다. 분명히 마어리는 나중에 루이즈에게 폭발하여 당신에게 그렇게 미친 남편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건가요? 결국 그들은 이제 혼자 루이즈와 헤어지고 그녀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부모님 집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러로이가 알려준 그녀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갈 곳도 없이 떠나고 지금 그녀는 보상금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숙박을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됐는데 그녀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장면 이후에 두 사람을 식당에서 쫓아내고 리로이가 내 환갑을 위해 준비한 호화로운 식사를 먹었다. 솔직히 그 일이 있은 후 식욕이 떨어졌는데 안 먹으면 아깝다고 해서 우리는 먹고 싶다. 엄마를 축하해서 우리가 축하했어. 형 이제 미안해. 그 멍청한 여자는 이제 그만 화해. 삼형제와의 싸움은 그만하자. 앞으로는 게릭이랑 이 셋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 발레리 왜 거기 앉아있어? 초대한 기억이 없어. 내가 메들린의 결혼식에 잘난 척하며 참석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야. 멜린 계속 여기서 나가라. 이 실업자 패배자야. 나를 더욱 당황하게 하려는구나.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남은 선의를 모두 소멸시켰으니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공연장을 나갈 때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내 외침을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콜레드와 함께 행사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발레리입니다. 몇 년 전 결혼한 콜레드는 현재 일 때문에 부재 중입니다. 어느 날 조금 외로워지던 중 집에 있는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회복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아빠가 최근에 허리를 다치게 하신 것을 누가 돌봐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엄마를 도울 수 없었어요. 집에 사는 여동생 멜린이 엄마를 돌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주말에는 제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멜린은 그냥 골절일 뿐이고 걸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항상 둔감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종종 무감각한 말을 합니다. 왜 돌아와서 방해하는 거야? 부엌이나 거실에서 길 건널 때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걔는 항상 나를 적으로 보던 건지 질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하는 게 번거로워서 무시하고 계속 괴롭힌다. 내가 엄마 집안일을 대신했는데 멜린이 내 요리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유치하게 빨래를 내 방에 던졌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온 지 2주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델린이 내 문을 두드렸다. 궁금해서 문을 열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일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쇼핑이나 병원 외에는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건 당신인가요? 저는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이고 노트북으로 작업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그림을 그려 돈을 버는 게 백수와 별다르게 없다는 거지. 백수 집에 틀어박혀 백수를 두는 게 최악인 게 며칠 뒤에 발을 구르며 방으로 들이닥친 멜린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거실에서 기다려요. 우리는 지시대로 기다렸고 그녀는 키가 큰 날씬한 남자를 데려왔고 그 사람의 왼쪽 눈 밑의 점이 그의 화려한 외모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드니 메들린의 악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예상치 못한 손님 때문에 당황한 악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과 저는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보냈습니다. 멜린에게 약혼자가 있는 줄은 몰랐고 부모님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직장에서 로드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딘거 시드물린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얼굴이 붉어지네요. 로드니는 두 사람이 웃으며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린 이유와 결혼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로드니는 내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에 끌렸던 것 같다. 질투심이 많죠? 발레리가 제가 멋지고 잘생긴 고소득자와 결혼하는 걸 질투하지 않나요? 이봐, 넌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것. 내 잘난 척하는 미소에 반응했어. 난 질투하지 않아. 정말 멋진 사람을 찾아서 기뻐. 그녀 표정 일그러졌어. 아마도 그녀가 바라던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녀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로드네, 내가 주는 간식이 너무 싸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준비할 수 없었을까? 아, 그런데 백수라서 여유가 없어서 약혼자를 데려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적당한 걸 준비했을 텐데, 아, 너도 느꼈을 텐데, 요즘 내 행복한 바이브에서 나는 내가 멜린을 보면서 방을 읽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싫어. 그녀와의 결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해. 그날 밤에는 평소처럼 로드니에 대한 걱정을 느꼈다. 나는 콜레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이다. 나는 쉽게 외로워지고 칼레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멜라인이 약혼자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와, 멜라인의 약혼자가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내 이름은 라드니 블렌드예요. 사실 제가 칼레드의 어조가 바뀌었다고 말하자마자 그 사람은 그녀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방금 라드니라고 말씀하셨나요? 블렌드네, 왜 뭔가 잘못됐나요? 칼레드는 라드니의 외모 태도와 왼쪽 눈 밑의 점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제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칼레드는 진지한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벨러리는 나에게 라드니와의 결혼을 재고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쓰레기 예술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드니 콜레드 밑에서 일했었던 그는 몇 년 전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명의 여성에게 사기를 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콜레드는 그를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콜레드가 사기를 당한 여성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멜린에게서 로드니 사진을 받아 다음날 괜찮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니가 환영보드에 대해 어드로에게 캐리커처를 말하며 불평했지만 결국 나에게 사진을 주었습니다. 칼레드가 그것을 봤을 때 그는 확실히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예술가 라드니는 그녀가 돈을 잃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멜라인 메이는 나를 싫어하지만 그녀의 여동생으로서 나는 그녀가 여전히 내 누나로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멜라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즉시 라드니에 대한 진실을 멜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질투심이 많고 내 약혼자의 평판을 망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에 대해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재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겼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 나는 거의 매일 메린을 설득했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말을 하지 않았다. 부모님께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녀는 나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 취직해라 패자야, 아니면 내 일을 방해하려고 큰 소리로 내 집 문을 두드려라. 부모님과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이웃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집 밖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 잘못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사라지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유일한 여동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나를 지나치게 괴롭힌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멜린 설득은 포기하고 결혼식 당일 조치에 대해 콜레드와 부모님과 상의하기로 했다. 명목상의 결혼 선물을 들고 향했다. 행사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호화로웠고 음식도 호화로웠습니다. 매들린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이미 그곳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던 중 문득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잔의 음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관심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는 나를 우쭐대며 내 약혼자를 욕하고 감히 여기에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 넌 백수라서 언제 무례하게 굴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옆에 서 있는 우리 부모님 나한테 차이밍 스타비트 멜라인, 이건 결혼식이야. 무시하고 멜라인 계속
욕해 내 누나가 백수인 걸 누가 알면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어. 그냥 살아라. 넌 날 부끄럽게 해. 깊은 한숨을 쉬고 눈빛을 주고받은 뒤 일어선다.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멜라인 나는 당신의 여동생으로서 당신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지만 분명히 당신은 당신처럼 실업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십시오. 내가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실직한 자매와의 관계를 끊는 자매로서의 일을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떠나는 것이 완벽하다. 그녀에 대한 내가 가졌던 애정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멜린에게 괜찮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말해줄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떠날 때 멜린이 부모님과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콜레드에게 전화합니다.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콜레드가 답장을 하고 곧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의 여성들이 레드네랜드가 있는 장소로 달려들어 그를 환하게 고함을 지르고 놀란 손님의 가스가 나에게 도달한 후 잠시 후 문이 터지고 신랑 로드니는 땀을 흘리며 달려나간다. 도망치려다가 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콜레드에게 붙잡혀 로드니 넌 도망갈 수 없어. 콜레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몇 년 후 멜린과 한 무리의 여자들이 깜짝 놀라 달려온다. 로드니 알리 화를 내고 있다. 도망간다. 나에게서 약혼자 멜린이 콜라드에서 출발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를 말리려고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 돌아서지만 그녀는 분노에 차 얼굴을 계속 움켜쥐고 그녀가 내 옷깃을 잡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짓입니다. 당신은 내가 최악의 사람이 아닌가요? 이 결혼을 재고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 그렇지 않았니?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로드니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를 둘러싼 여성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 로드니는 이 여성들과 데이트하고 그들의 돈을 사기로 쳤습니다. 스마일은 주변 여자들에게 왜 힘들게 고소를 하는지 해결하자. 나는 부유한 여자와 결혼한다. 나는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멜린 부자나 혼란스러운 멜린 그녀가 말할 때 떨린다. 나는 그런 돈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 부자라고 거짓말해서 합의금이나 퇴직금도 못 낸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준 $20,000는 우리 결혼식 비용으로 당신한테 맡기겠다고 해서 내가 안 썼나요? 하루에 $20,000를 날려버렸어. 무슨 농담이냐 네. $20,000를 돌려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교환에 의해 설립된 바보야. 돈을 위해 여자를 속이는 로드니와 그와 결혼하기 위해 부유하다고 거짓말을 한 멜린. 어쩌면 천국에서 성령을 이룬 손님. 소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로드니와 한동안 말다툼을 한 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며 속삭인다. 내 관심을 알아채고 라이브로 뭐 보고 있냐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결혼식은 끝났다. 그냥 결혼 선물 두고 가세요. 그녀 직원에게 손님을 치우라고 명령한 다음 나에게 달려온다. 벨러리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었다면 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태도는 그녀가 정말로 미안하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고 내 곁으로 돌아온 콜레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이제 끝났다고 말했잖아.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발레리 넌 하나뿐인 여동생을 버리잖아. 나 이제 여동생 없어. 안녕. 이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기다려. 발레리는 내 전화를 무시하고 콜레드와 나는 나중에 장소를 떠난다. 부모님으로부터 멜린과 로드니 메들린이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로드니는 이미 합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로드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고소를 당했던 로드니는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재정적 부담으로 무너졌고 이혼한 날 두 사람 모두 약 6개월 후 궁핍해졌습니다. 메들린의 결혼식 엄마의 골절이 치료되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격 근무가 끝나고 1년 후 가끔 부모님을 방문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너와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랑 결혼해줘. 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어. 그래 내 이름은 호프 콜린스야. 결혼 전 전성기의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 나에게 프로포즈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 알고 지냈던 타일러리야. 다른 대학 때부터 우리는 현재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제안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와 팝식당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제안 이후 나는 그의 현실적인 성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 가족을 방문해야겠어 좀 긴장됐으면 좋겠다. 타일러는 우리 가족이 잘 알려진 도매 식료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그 때문에 긴장한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그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이 물건인 것처럼 당신을 요구하는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멋진 사람,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인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타일러와 데이트하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시나요? 내가 돌아섰을 때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동료로 보이는 남자 몇 명과 함께 거기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일하고 계시나요? 이쪽은 타일러 리입니다. 내 남자친구 조금 수줍게 아버지에게 타일러를 소개했습니다. 타일러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일러 리이고 저는 데이트 중입니다. 호프와 제 딸과 데이트하고 뭐 하세요? 생계를 유지하시나요? 체인점에서 일해요. 타일러는 매일 열심히 일해요. 그날 그는 교대 근무 후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인 레스토랑에서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례합니다. 회의가 있어서 이제 갈게요. 아버지가 타일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밀히 살펴보셨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더러워졌고 직장에서 위생을 위해 두건으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머리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타일러를 알게 되면 그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정식 소개팅 당일을 준비했고 결혼 프러포즈 당일 타일러가 호텔 레스토랑에 방을 예약해 두었는데 평소 근무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차려입은 타일러의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 그의 더 세련된 태도에 즐거워 웃으며 그는 재빨리 우리 가족에게 과자 상자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우리 고향 근처에서 유명한 과자입니다. 타일러가 아버지에게 제안한 달콤한 것을 보지 않고도 당신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타일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 타일러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타일러 리이고 당신의 딸과 데이트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를 메리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그녀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희망으로 따뜻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타일러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기뻤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단지 호프를 위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진지한 것 같군요. 타일러와 나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데이트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해야겠네요. 난 그런 건 신경 안 써. 왜냐면 타일러와 나는 깨끗하고 보기 좋으면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엄마 여자의 가치는 소중히 여길 때 발견되는 거야. 만나보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내 아버지 같은 사람 그만 폄하하지 마.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유일한 사람은 타일러뿐이야. 잠깐만 우리 가족이 전체 식품도매 사업을 소유하길 바래. 우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결국 우리는 사위를 키워서 사업가가 되어야 해. 매니저, 오늘은 정장 차림인 것 같은데. 저번에 봤을 땐 좀 불쌍해 보이셨는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당신 같은 밑바닥에 내 딸이나 회사를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넌 그 사람도 모르잖아. 괜찮아. 사실이길 바래. 난 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면서. 아버지가 놀렸지만 타일러는 웃으며 안 된다고 대답했어. 난 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 싸구려 양복을 생각하면 내 의무는 사소할 거라 확신해. 내 양복이 싸구려 보이니? 타일러는 낄낄거렸다. 나도 그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 양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옷은 꽤 소중해 보이고 기쁘네요. 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의 레스토랑을 사려고 노력해야 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말은 타일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여전히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요. 내 방식대로 당신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오늘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타일러가 직접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자랑했지만 내 딸은 이미 우리에게 결혼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고혼자들은 당신들 각자보다 훨씬 더 성취했습니다. 막대한 부와 희망에 딱 맞는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약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고혼자들보다 우월하다고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런 제안을 몇 번 받았지만 거절할 때마다 아버지가 소개한 고혼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지 결정하기 위해 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면 불쌍한 외모에 천한 일만 할 수 있는 건 내 고려 대상에도 안 들어와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콜린스 씨도 자존심을 얕본다고 그냥 CH 통증 가게에서 하는 지루한 일이 아닌가? 응, 아버지가 비웃었는데 이번에는 타일러 얼굴이 굳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개인적으로 말하고. 쉽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너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거야. 타일러 그게 무슨 뜻이야? 전에는 아버지께 부탁해서 당신 가게도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조달하고 있었으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야 해. 어쨌든 당신은 그냥 가게 점원이니까 조용히 우리가 공급한 재료를 사용하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 말을 후회할 거라고 확신해. 그럼 너는 어떻게? 너랑 있고 싶지만 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 너를 키워준 건 고맙지만 할 수는 없어. 앞으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타일러 당신은 것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타일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에 대한 존경심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돈을 좀 남겨두고 식당을 나와서 고맙다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타일러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모욕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일러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고 며칠 후 다른 감방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크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받자마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입니까?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온 그 사람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지만 타일러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타일러는 직장에 있어요. 평소 시간에 출근했다가 오늘 늦게 집에 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 고객인 이 하우스가 우리와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했나요? 이는 실제로 타일러가 일했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직위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지만 계약 취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나요? 아마도 이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TV에 출연한 한 주요 레스토랑 체인이 식품 도매업 체인 칼린즈 푸즈즈에 대한 적대적 인수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적대적 인수, 강제 인수. 그들은 아버지의 회사를 강제로 인수하려고 했고 인수 경영진도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인수가 성공하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전화를 보니 아버지가 평정심을 잃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TV를 보다가 기자회견으로 전환했다. 정장을 입은 타일러가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리 하우스는 콜린스 푸드와의 계약을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우리는 적대적 인수 입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타일러는 성공할 경우 전체 이사회가 해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TV 반대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타일러였지만 그는 아버지가 완전히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고 그의 직위가 CEO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CEO 기자회견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TV 화면에 나온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자회견은 몇 분 후에 끝났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아버지에게 전화를 끊고 타일러에게 안녕하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캐주얼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 질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는 이해하는 것 같았고 전화 반대편에서 웃었다. 미안, 놀랐지?
놀랐지. 그래 뭐 사실 그는 각 요점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설명했다. 그는 레하우스 사장의 아들이고 현재 CEO로 재직하면서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으며 훈련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납품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재료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조달 경로를 갖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공격적인 발언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려고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 주주총회를 열고 그의 회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가 우리 회사인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최근에야 공급자인데 서로 어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관련성이 있을 때까지 비밀로 했어요. 그 사람은 전화상으로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난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 사람이 내 이탈리아 맞춤 양복을 싸게 불렀을 때 좀 당황스러웠지. 안목도 소모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살짝 낄낄거리며 말했다.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그것은 아마도 온화한 찬송가가 소집할 수 있는 가장 비꼬는 말이었고 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경찰과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이 증인으로 불려갔으니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실지 궁금하지만 그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타일러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부모님을 만났고 그들은 그만큼 침착하고 침착했으며 일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과 가족 구성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분명히 명예로웠으며 그들은 그녀를 적대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친절의 전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때때로 함께 달콤한 대접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녀는 이전에 함께 나갈 딸이 없었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녀는 그 일에 대해 똑같이 흥분합니다. 음식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변화는 그가 이제 매장이 아닌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장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각 매장에서 직원부의 박람회 및 효율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지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고려했습니다. 일하지만 이제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원 파트너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가 매일 양복을 입고 떠나는 모습은 나름대로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일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잘 지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곳이 너처럼 가난하고 가족도 없는 놈에게 어울리는구나. 내 반 친구 비로커가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보고 비웃었지만 다음 순간 조용한 가게에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지금은 그 사람에게 사과했어. 지금은 그 사람 아버지였어. 아들에게 화를 내며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찍기 시작한 이유가 마이클 에드워즈인 줄 알면서도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이 없어서 바꿔야 했던 사람이다. 몇 년 동안 여러 번 친척집에서 쫓겨났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다음 집으로 이사갈 때가 되면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말,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 언제나 환영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8학년 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50대 윌슨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윌슨 씨 부부는 모두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은 둘 다 은퇴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척도 아니고 이유를 불문하고 왜 저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던 동네라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따뜻한 추억이 밀려온다. 과거를 반추하는 윌슨 가족과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떠날 시간이 올 때까지 내 생각과는 달리 그 의지는 매우 친절했고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마이클 같이 낚시하러 가자. 마이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진짜 가족이란 이렇게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9학년 때 윌슨 선생님 부부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중학교 졸업 후 장래 계획을 물으셨어요.
일할 생각이니까 부탁드려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여기에 좀 더 머물게 해주세요.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주저하지 않고 보여줬어요. 마이클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에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윌슨 씨의 친절함이 넘쳤습니다. 매우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지만 이전에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독립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보고 내 미래를 구상하는 것을 윌슨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이클입니다. 고등학교에 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만나십시오. 일하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윌슨 부부는 항상 내가 내 미래를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에 간다. 빌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빌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때는 같은 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 된 후에는 빌 믿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볼리비 빌은 인기 있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점차적으로 내가 고아라는 것을 반대하는 그의 장난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지루해하고 결국 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순조롭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이 고등학교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요. 윌슨 선생님, 저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의 괴롭힘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걱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윌슨 선생님, 저는 고등학생이 된 후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윌슨 부부가 나에게 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윌슨 부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었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편의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윌슨 부부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는 남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경계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고객응대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동료 중에는 대학생 주부도 있었고 65세 남성도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사회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동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어느 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확실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나라는 여고생이 우리 동료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습니다. 제나는 조용한 소녀였지만 동갑내기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집에 가까웠을 때 즐거웠던 것 중 하나는 퇴근길에 제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말을 하는 편이었지만 제너는 말을 잘 들어주었고 가끔 샤워푸티에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여기 살았었는데 멈춰서 지금은 비어있는 곳을 가리켰다. 정말 제나는 놀란 표정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1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친절한 부부의 말을 듣고 제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마을에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나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의 의미에 대해 나는 단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청구서가 내 책상 앞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지 마. 내가 마이클을 붙잡고 있어서 진정해야 해. 내 친구가 나를 말렸고 나는 주먹을 흔들고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차렸어. 교실은 조용했다. 빌은 내 첫 번째 말에 놀랐다. 보복모해 사실이야. 빌은 뱉어내고 자리로 돌아갔어. 나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누르고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갔다.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르다. 강둑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며 지저귀는 소리, 새들 흐르는 물소리, 바람에 풀이 스치는 소리, 평범한 일상이 눈 앞에 지나갔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산책하곤 했었지. 지난 추억이 되살아나서 부모님 살아계셨던 추억들만이 행복한 시간들 뿐이었어. 벌레잡기, 불꽃놀이 다 세팅하기, 생일 케이크 만들기.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바로 멈춰 몇 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었는지 바로 위에 있던 태양 이제 오른쪽에서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군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윌슨 부부가 기다리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클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윌슨 부인. 만나자고 거실에서 윌슨 선생님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윌슨 선생님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집에 왔어요. 잘 돌아오셨어요. 마이클 정오 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허락 없이 사라졌다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학교를 빼먹어서 미안해요. 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윌슨 선생님과 윌슨 선생님이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저는 빌이라는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줬으니 그게 다야. 넌 강해. 마이클, 더 이상 참지 말고 우리에게 좀 더 의지하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마이클, 마음 편하게 즐거웠든 힘들었든 뭐든 얘기하려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 우리는 사실상 가족이다. 그 싸움법이 나와 덜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며 위로해 주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편의를 위해 퇴근할 때였다. 평소대로 제나랑 가게 불려가서 여기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남자 빌 이렇게 일하잖아. 너처럼 가족도 없는 불쌍한 놈이 어울리잖아. 제나 앞에서 나한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묵묵히 노려보았다. 빌에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다. 빌은 화난 남자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빌은 놀라서 아버지 주위를 돌았다. 그 남자는 빌의 아버지였다. 빌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버지가 오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 윌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들 빌이 당신을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마이클,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빚진 게 있어요. 윌슨 씨에게 많은 일을 했고 빌이 1학년이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두 사람은 당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마이켈 빌이 아버지 옆에 서서 침을 뱉었습니다. 이 진실이 갑작스럽게 밝혀져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빌의 아버지가 잠시 내려다보더니 얼굴을 들고 계속 말했어요. 마이클은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과속을 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피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요. 빌의 아버지가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고 긴장으로 팔을 떨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과속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나는 이미 사고를 일으켜 충격을 받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윌슨 부부였습니다. 여기에 이 사고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요약했습니다. 빌의 아버지가 윌슨 씨에게 법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윌슨 부부는 빌 아버지의 대학 4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던 클럽과 그의 이야기를 큰 공감으로 듣고 이번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왔고 오해를 풀고 처리한 덕분에 그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주류 판매점 그는 윌슨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지만 사고 이후 거짓 소문이 퍼지고 가족은 한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게에 오지 않았고 빌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빌은 이런 것들에 대해 빌어먹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져라. 윌슨 씨가 도와줬기 때문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빌의 아버지가 빌을 꾸짖었는데 왜 규칙을 준수하던 아빠가 의심을 받았고 제가 고통을 겪었다는 신호를 무시한 거죠. 아빠는 무죄예요. 빌은 오래전 느꼈던 답답함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빌의 아버지는 어린 빌조차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복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빌, 미안해요. 당신은 어려서요. 그리고 난 내가 그 사고에 대해 오랫동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ESL에 대해 천천히 얘기하자. 빌의 아버지는 빌에게 빌이라고 말한 다음 나에게 깊은 인사를 하고 빌의 등에 손을 얹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이켈 제너 사고가 났을 때 내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뒤에서 마이클이 나에게 부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는데 제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학년생이 애완견을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횡단보도에 멈춰 섰다. 그녀의 개가 갑자기 날아온 새에 깜짝 놀라 도로에 돌진했다. 제너는 필사적으로 개를 쫓던 목줄을 풀고 그녀도 길에 섰다. 그런 다음 큰 경적 소리가 울리고 제나의 오른쪽에서 트럭이 왔어요. 제나가 한 남자에게 왔고 한 여자가 그녀 옆에 누워 있었고 목격자로부터 분명히 그들은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제나는 제나와 그녀의 개가 쉴드를 시도한 후 두 사람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나의 부모는 사과하러 갔지만 사고에 충격을 받은 제나가 마침내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쯤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친척들에 의해 결국 에더즈즈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너는 마이켈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과할 수 없는 답답함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미안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늦게 사과한 마이클 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나는 집에 돌아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오늘 들은 걸 윌슨 부부에게 다 말했어요. 마이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해요. 위험을 무릅쓰고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호사로서 이번 사고에 휘말리면서도 타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마이클이라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윌슨 부부가 항상 걱정했던 것 같아 마이클을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에 대해 부모님이 나를 혼자 남겨두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끝까지 명예롭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윌슨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나를 만나다 부모님이 한 줄로 연결된 여러 요소를 저장해 두셨고 저는 오늘부터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는 빌의 괴롭힘도 더 이상 없고 누구도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수업 분위기가 화목해졌고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입시에 전념하기 위해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직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학부는 장래의 법학부입니다. 에마어, 윌선처럼 변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고 3월에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제너는 실제로 우리가 다니던 같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귄 마이클 가자 너희라던 편의점에 합격 신고하자 제나는 강둑을 건너 뛰기 시작했어.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나서 지나온 과거를 알게 됐어.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남의 생각을 도우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서 부모님과 함께 걷던 강둑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나랑 사귀자. 그는 우리가 함께 놀던 첫날에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의 기세에 허둥지둥 나는 1년 후 헤어질 이유도 없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는 내가 지켜줄게 제안했다. 내 인생에서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런 말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직업을 고려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멜리사입니다. 나는 30세 회사원입니다. 내 약혼자 샘은 경찰관입니다. 2년차 32살 선배와 같은 취미로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30대가 되면서 고등학교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연애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참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초대를 받아서 별로 기대가 안 됐는데 거기서 만난 샘이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만나기 시작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더니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중 기내 출신의 경찰관인 것 같아요. 법집행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TV 드라마 팬으로서 꽤 멋지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안이 왔습니다. 샘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나를 볼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멜리사는 딱 내 타입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외모를 좋아했고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했죠. 그 말을 들으니 기뻤지만 그게 괴로웠어요. 우리 집에 고졸이 하나도 없단 말을 하면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고졸밖에 안 나왔고 샘도 마찬가지인 건 사실이에요. 대학 졸업한 엘리트 같으니 아마 우리 집엔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할 텐데 대학 가는 것보다 빨리 취직해서 생활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혼하시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양육비도 없이 혼자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등록금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빨리 일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너 빚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웃으면서 말했어. 엄마가 아버지 빚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난 빚이 싫어. 장학금도 일종의 빚이라고 느꼈고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으며 삼의 반응에 안심했습니다. 나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자주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삼에 대해 이야기했고 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안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3일 일정으로 인해 엄마에게 그를 소개할 기회가 없었지만 곧 두 가족 간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가족 회의 전에 삼이 나에게 요청하기 전에 그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어머니는 인사를 한 후 조용한 사람인 것 같았고 우리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무리고 인사가 끝나자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가 해결한 사건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금을 뿌릴 수 있는 건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고 식어가며 시계를 바라보며 눈앞에 고물을 먹을 타이밍조차 찾을 수 없다.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울부짖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얼마나 지루한지 보여주기 위해 내 옆에 앉은 샘은 차를 마시며 우적우적 먹으며 만족해하는 것 같다. 간식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에게 차 한 잔 더 달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배려심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허락했는데도 내 감정을 고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아빠의 횡설수설에 익숙해진 건가요? 1년 1시간 가까이 일방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 정말 지쳐가네요. 예상했던 대로 차를 마시러 손을 뻗으니 꼬리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선한 포를 만들려고 하는데 샘이 괜찮다며 방해한다. 멜리사는 미지근한 음료를 좋아해서 결국 차가운 차를 마시게 됐다. 내 말은 미지근한 음료를 더 좋아하지만 그 전에 마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추워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담배 냄새가 따라옵니다. 조금 불쾌하지만 이런 일이 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동안 아버지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문서 몇 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하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 그게 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놀랐는데 사실은 내가 당신에 대해 신원 조사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입에 신맛이 나는데 서류를 쫓다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졸업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 샘이 나한테 돌아서서 잘했다고 말해요. 멜리사 합격했으니까 합격한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이라면 배경을 해야 해요. 누구랑 결혼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샘이 설명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데 샘의 설명이 타당하고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표 그 사람이 좀 더 빨리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조사 결과만 보여줬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이 확실히 무례하긴 했지만 적어도 난 통과했으니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3의 부모님을 방문한다고 말했어요. 3은 차에 시동을 걸고 우리는 차를 타고 엄마 집으로 향합니다. 농담이에요. 신원조사에 놀랐지만 그게 경찰의 일부인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에 대해 신원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3 그냥 재미삼아 웃으며 말해봐. 나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샘은 웃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부모님 집에 가까워졌는데 엄마에게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서 곧 가라고. 친절하게 아파트 입구로 나와 우리를 반겼다. 샘은 잠깐 인사를 한 뒤 떠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엄마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신원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방식이 별로 맘에 안 드는데 엄마가 그 남자가 멋진 차를 갖고 있고 외모도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주라고 하더군요.
빚이 없어요. 샘의 월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찰 엘리트 같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빚이 쌓여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죽을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엄마를 가장 가까운 역에서 만나 샘네 가족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이미 꽤 멋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샘과 그의 부모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미래의 장인어른이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곳은 처음이지? 아, 차 없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SN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투.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미래의 시아버지께서 또 자랑을 하시더니 10분 정도 참았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미래의 장인어른은 즉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남의 말을 방해하는 게 실례입니까? 예의가 없습니까? 내가 반박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는 것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말을 삼키고 심호흡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샘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니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나한테 돌아서서 샘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멜리사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당황스럽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샘이 나와 그의 아버지 사이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건 저번에 아버지가 하신 신원조사 때문인가. 고개를 저었다. 신원조사 자체는 별거 아니고 아빠의 태도 문제야. 나도 동의해. 부적절해. 신원조사 결과에 대해 말하는 건 무례하고 샘이 맨날 아빠 자랑하는 걸 듣는 건 고문이었을 텐데. 내가 낄낄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잘 이해했는데 왜 그때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니? 이때 샘은 할 말을 잃은 듯 아버지가 묵묵히 샘을 노려보셔도 그것도 일부지만 그게 문제는 아닌데 샘 너 나한테는. 당황한 샘이 한순간 얼어붙었어. 빛은 내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귄다는 말인데 달라. 난 이미 다른 여자한테 버림받았어. 난 너한테만 눈이 있어. 멜리사는 믿어. 샘이 갑자기 그렇게 폭로하는 걸 듣고 이번에는 여자 2명을 동시에 사귀고 있다는 말에 얼어붙은 게 바로 나였다. 레이지 사진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서 샘에게 건넸다. 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서를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 결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아빠랑 식당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시댁이 화나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데 잠깐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을 놀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지만 샘이 당신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결혼을 축복한 보상을 지불할 수 없었어. 넌 고졸이고 홀어버이 밑에서 자랐는데 뭐가 문제야. 엄청나게 무례하다니. 이런 식으로 자랐다는 말이 화를 내서 반박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리셨어. 미안하지만 이건 일방적이야. 약혼 취소. 그리고 내 어머니가 너무 명확하게 말했을 때 내 딸을 죽이는 것을 그만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샘은 내가 그에게 준 문서를 열었고 시어머니도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시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이 서류는 뭐냐. 우리처럼 명문가에 시집갈 거면 타이밍은 좀 참아야지. 문제가 있으면 말해봐. 올라. 여기서 2가지 타이밍을 방금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말한 게 아니다. 이 남자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걸까. 게다가 나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 자신을 귀한 가문이라고 칭합니다. 이곳은 식당이고 주변 손님들이 한동안 조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올 수 없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떠나지 마세요. 침착하게 말하지만 단호하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문서를 넘겨주려고 했지만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도 좀 해보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걸 알아냈나요?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말한 거짓말은 빚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빚이 없다고 말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여러 번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려갔고 우리의 친척관계 동안에도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재고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를 침묵시키고 우리를 떠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치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니까 조용히 해라. 결혼할 거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난 결혼 안 할 거야. 지금까지 침묵했던 시어머니 이제 그만둬. 샘이 버릇을 깨고 싶어서 빚을 갚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랬지 않나. 우리를 명문이라고 부르기 부끄럽다.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멜리사 어머니 남편과 아들의 무례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식당에서 나와 어머니께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조사해야 한다고 했나요? 어머니는 최근에 나를 집에 데려다준 셈을 처음 봤을 때 여자의 직관일지도 모른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도착한 신원조회 결과에 어머니의 직감이 딱 들어맞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고 수사를 요청했는데 오늘 엄마랑 만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읽어보게 됐어요. 저녁 식사를 취소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샘이 싫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아버지를 경멸한다. 샘과 결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을 의향이 있다. 집에 와서 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갚을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아니지만 갚을 계획이 있더라도 아무렇게나 돈을 빌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빚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게다가 타이밍을 너무 맞춰서 충격을 받아서 잠깐만 이 남자와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아 걱정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 헤어지자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엄마에게 사과하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도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나를 거짓말쟁이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막대한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라몬에서 그와 이혼했습니다. 나는 샘의 파혼에 대해 데이트를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가 청혼할 때까지 나에게 시간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샘을 만난 친구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고 하나씩 샘의 친구들은 직장에서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오만한 시아버지가 얼굴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시어머니에 따르면 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직장에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엄마 덕분에 그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예전에도 엄마한테 감사했고 지금은 조만간 우리 둘만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좋은 아침이야.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올 것 같아 두통 방지를 위해 제습기를 켜다 지난날 그 미소를 떠올리며 재단에 꽃을 바친다. 당신이 떠난 지금은 그리워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도 씩씩하게 살고 있고 언제나 나는 캐시 29세입니다. 결혼하여 6년 동안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구식 신념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두며 부모님이 원했기 때문에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오켓이 또 꿈을 꾸는군요. 날씨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매일 너무 우울하고 습해요. 매일 사진을 보며 얘기하는 게 너무 경적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정원에 나갈 때마다 좋은 아침이라고 불평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본 것은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 비가 오기 전에 꺾어놨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즐거운 아침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더 짜증나시더라고요. 이게 뭐죠? 꽃을 바치는 과시를 하면서 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비웃음인가 속으로 한숨을 쉬는데 솔직히 비가 온다고 해도 넌 정말 상식이 없구나. 제습기를 미리 틀어놓는 것은 전기 낭비일 뿐인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필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끔 잔소리가 심해졌는데 처음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요즘 나를 찾는 것 같다. 앤디가 내일부터 출장에 사용할 셔츠를 세탁하고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말리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날씨가 오늘 오후에 비까지 오는데 옷을 말리는 것도 힘들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당신을 자연스레 비난하는 당신처럼 서투른 아내가 당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법의 얼굴 더욱 일그러졌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갑작스런 빨래 요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끈질기게 잠을 잔다. 아까는 우울하고 눅눅하다고 했지만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녀는 훨씬 더 끈적끈적한 습도보다 더 문제인 건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늘 과장해서 늘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다니는 남편이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최근 들어 짜증난다고 해서 그만둬라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가 하고 사고를 당한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비난이나 허위고자질은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것 같지만 마주치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점점 커져 결국 집 밖에 있는 에코의 주파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폭풍이 지나가도록 사과하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지쳤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엉망으로 보여드려서 시아버지께 미안해요.
더욱 일그러졌지만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집안일을 게을리한 건 아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간병할 힘도 없고 날씨나 계절이 바뀌어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두통과 관절통으로 고생하던 시아버지는 항문항습을 위해 애쓰는 나에게 고맙다고 따뜻하게 웃으시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고맙다고 친아버지를 잃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어렸을 때 처음에는 시아버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헷갈렸는데 듬직하면서도 굉장히 온화하셨고 여러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말에 인색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제가 집에 처음 왔을 때 부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집에 있는 양념을 집중해서 익히다가 식사 시간이 되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자를 안 삶았다는 걸 알고 혼날까 봐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밥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 기다리자고까지 하셨다. 항상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 기분을 밝게 해주셨고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간병에도 서툴러서 아플 때에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에게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아버지 같아서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비가 오기 전 실내 온도와 습도가 걱정되는 시어머니. 거칠고 나는 그의 웃는 사진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짐이 있던 침대 캐리어가 쏟아져 급하게 흩어져서 창문을 닫고 쏟아진 비를 닦으려고 쿵쿵쿵 떨어졌지. 응 브라우니 방구석에 동네 고양이 브라우니가 있어서 불쌍한 너야. 너무 떨려서 이리 와봐. 방 상태가 엉망인데도 시험에 볼게 흠뻑 젖은 고양이를 무시할 수 없어서 브라우니를 수건으로 살짝 감쌌어. 넌 이런 짓을 할 새끼 고양이가 아닌 걸 알아. 가볍게 가르랑거리는 브라우니를 안고 상담했는데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앤디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 저건 직진 고양이지. 그런 건 수건 안 쓰니까 방이 어수선해졌나봐. 당장 여기서 나가라. 불만 가득한 앤디 뒤에 시어머니가 있었어. 방도 엉망이고 여행 갈 물건도 다 엉망이고 뭐야 저 더러운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이 써서 말문이 막혀서 상식이 부족하고 말문이 막히는 편이다. 집에 침입해 이런 난장판을 만든 고양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의기양양하게 비난하고 있다. 실제 재난에 대해 넌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서 결국 내가 반박하게 됐다. 시어머니 존경해요. 방을 어지럽힌 건 브라우니가 아니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했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앤디가 가져온 셔츠는 구겨지고 털로 뒤덮여 있었지만 젖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고양이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면 셔츠와 짐도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침대 위의 물건은 지저분했지만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셔츠만 모피로 덮여 있었고 나머지는 그저 흩어져 있는 것 같았고 여행 가방을 닫아 선반 옆에 두었습니다. 고양이가 그것을 침대로 옮기고 잠금을 해제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내 어머니의 전부는 아닙니다. 법률의 손은 반창고 몇 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반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오후에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추측이 맞다면 그 긁힌 자국은 브라우니에 긁혀서 생긴 것입니다. 창문은 온전하고 스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고양이가 어떻게 저절로 들어왔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작은 새끼가 있던 곳에만 흠뻑 젖어 있고 젖은 발자국도 없고 누가 고의로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시어머니 캐시는 조금씩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태도는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았고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쿵쿵쿵 다퉜고 그의 큰 목소리에 허를 찔려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 앤디가 화내니까 상관없어. 그냥 쫓아내고 빨리 치우고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오늘은 손님방에서 자야지. 빨리 준비해. 깜짝 앤디의 분노는 뒤로 미뤘어요. 이건 좀 지나친 일이에요. 어떻게 보셔도 이건 단순한 장난으로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캐시의 지나친 행동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앤디는 무시했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까? 일 문제를 집에 가져오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도 안 된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매일 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싫은 일 난 지쳤어. 그 사람이 화나게 토해냈어. 매일 캐시에 대한 불평을 들어야 한다는 억눌린 답답함이 한꺼번에 넘쳐나는 것 같았는데 그건 불공평해. 나는 앤디에게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어. 그걸 지켜준 건 캐시였어. 거짓말을 먹이는 건 왜 나만 탓하는 걸까? 나도 힘들어. 다시 입을 열었지만 앤디는 여전히 화가 나서 내 팔을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갔다. 너 없으면 딴 데로 가. 우리 엄마 불평할 게 없었을 텐데. 신발을 신기도 전에 밖으로 밀려났어요. 자물쇠가 딸깍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잠깐만 열어봐 앤디. 야, 내가 큰 소리로 불렀는데 아무도 없었어. 앤디의 반응. 캐시의 악의적인 웃음소리만 보이지는 않지만 캐시의 악의에 찬 미소는 저 더러운 길고양이와 같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어쩌면 길 잃은 며느리가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 직후 빛은 입구에 전원이 꺼져 있고 쏟아지는 비 속에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갇히고 부모님 집으로 피신해야 했고 며칠 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불려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가문이라 어머니가 이혼하지 말라고 주의하시고 사과하라고 하셨지만 기분이 우울해서 혼날 것 같아 의논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이혼을 원한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음이 무거웠고 그 이후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친척들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고 분위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밝았다. 대조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캐시와 앤디는 대조적이었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닐까 생각보다 큰 일이라 더욱 긴장됐는데 시할아버지가 되실 주인장이 뜻밖의 말을 해서 오늘 여기 모인 이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가 계획했던 유산은 시대에 맞춰 분배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비난받지 않을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반면에 캐시와 앤디는 신이 나서 친척들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별장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캐시는 뻔뻔스럽게 탐욕스러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앤디에게 승진한 앤디를 고려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업을 장악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할 정도로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단번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프리로더이자 금광채굴자라고 비난하는 앤디와 캐시를 추구하는 부를 가진 나의 미래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연을 깔끔하게 끊는 게 나을 텐데 이혼하면 기뻐할 텐데 그러면 너희 둘이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시할아버지가 캐시와 앤디의 기대를 한숨을 쉬며 거절했다. 비난하던 그들 내 자산을 캐시에게 물려줄 거예요.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려도 당신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내 친척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농담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런 책임도 없이 갑자기 가출한다. 아이도 낳지 않는 실패자. 우리는 그녀를 부인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앤디 그래 집을 정리할 일손이 부족하면 집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 그리고 그 회사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나를 차갑게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가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 가장은 깜짝 놀란 부부에게 아들의 유언장을 엄숙하게 읽어주었습니다. 시아버지 사망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빌린 재산은 모두 본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그의 아내 캐시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본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항상 본가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뭐 거짓말이지.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약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빌려주면 이 집에 묶이겠지만 내가 물려주면 이혼해도 혼자 살 수 있고 원하면 며느리로 남아서 결혼할 수도 있다. 본가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웃는 가장은 시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잠깐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는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해자입니다. 그녀 내가 잘못했다고 신랄하게 주장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욕할 필요도 없지 뭐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거실에서 가장의 대문 앞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옆집 노인이 놀란 얼굴로 그 명랑한 남자가 아까 본 유언장과 똑같은 봉투를 보여주었다. 시아버지께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본가에 연락해 달라고 하셨다. 쏟아지는 밤에 맨발로 한 푼도 없이 아내를 혼자 쫓아낸 건 아닌 것 같아 바로 브라우니를 밟았습니다.
브라우니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가 건네주셨는데 그때 신발과 교통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은 못했는데 따뜻한 브라우니를 껴안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애쓰셨죠. 그 사람이 닦아준 따뜻한 브라우니를 주고받는 거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은 이웃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잘 버텨주셨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친절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지금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부장께서 엄한 목소리로 물으셨으니 지켜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을 벌리고 말을 주고받는데 누군가를 외부인으로서 존경할 수 없다면 떠나야 하고 더 이상 회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의 포효에 부끄러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과 모인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옴츠러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 본가의 감독하에 못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애썼고 그들은 저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했지만 가장의 허락을 받아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시아버지의 비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가에서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상의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재혼 등 옆집에서 복숭아와 제철을 받았어요. 첫 수확이니까 같이 먹자 너도 조금 나눠 브라우니 시아버지의 초상화와 이웃들의 미소 내 이름은 에밀린입니다. 저는 34세 전업주부입니다. 몇 년 동안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동갑내기 남편 레이놀드와 2학년 딸 웬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혼자 외로울까 봐 시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했는데 남편 생각이었고 부모님도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양가를 방문하기에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끊임없는 일입니다. 레이놀드는 여자가 그와 바람을 피울 때 거절하기 위해 애쓰고 그는 새로운 매력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이런 조짐이 있었지만 그가 제안했을 때 그는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를 선택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륜의 대부분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것이었지만 이 위기 동안 그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한 번 이혼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우리 어린 딸에 대한 감정 나는 이혼하기보다는 우리 관계를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휴대폰에 붙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 걱정은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동네 법률이사 온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 집에 가기 전에 집요하게 잔소리를 했다. 처음에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이 점점 심해졌다. 불합리하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많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음식을 망칠 것이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내지 쓰레기 봉투의 내용물까지 모든 것을 비판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불평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 레넬드는 어리석은 소리로 그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시어머니가 항상 우리 싸움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의 불신앙에 대해 논쟁할 때 레이놀드는 종종 그녀가 자신의 편에 서도록 불평하곤 했습니다. 너처럼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항상 덧붙인다. 새를 아들에게 주었더라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반박한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고 남자 상속자가 필요한 명문가도 아니다. 바람 피우는 엄마에 집착하는 남편과 둘 다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를 괴롭히는 두 사람의 문제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딸의 미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혼을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현재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 커가는 딸을 생각하며 딸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차마 차지할 수가 없어서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나에게 보여준 사진 속 학교에서의 내 모습.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딸아이는 그림을 꽤 잘 그린다. 나는 딸아이가 발전한 것이 자랑스러워서 미소를 지었다. 딸아이 덕분
고맙다고 말하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딸의 학교 출근을 마치고 집안일을 하던 중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해서 수줍게 웃었다. 시어머니가 필요한 게 있어서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왜 평소처럼 필요한 것을 얻었나요? 엄마 이쯤 되면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어느 정도 저항이 생겼고 내 방식대로 말을 잘 던졌다. 나 같은 노파를 불러내니 역시 냉철한 며느리구나. 시어머니가 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밖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울하고 어두워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알았어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조금 있다가 거기로 갈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 늘 그렇듯 소등된 전구 청소가 필요한 나쁜 욕조 빨래. 걔는 속도를 늦추고 좀 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법은 오래 걸렸지만 평소엔 유쾌해 보였어요. 엄마 손님 왔나요?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진 가죽 구두와 펌프스 한 켤레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다 보니 출근 예정인 남편과 낯선 여자, 게다가 눈에 띄게 배가 큰 여자가 시어머니의 권유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직장에서 여자를 오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말을 하다가 어색하게 뺨을 긁었다. PID 하루 쉬었다. 오늘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아줌마에 대해 흘끗 쳐다보니 그 아줌마는 차분한 표정으로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남편은 잔뜩 떨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임신을 했고 3개월 남았는데 먹고 싶다고 하네요. 애를 키우다 보니 이혼하고 싶다고. 여자 배를 보니 손님이 좀 있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고 미루다가 남편이 한심하게 사과하고 이혼하자고 하니까 배가 계속 커졌다. 나는 그 사과가 내 마음속에 차있는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는 사과였기 때문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바람 피우는 동안 웬디와 교류하라. 이것은 내가 남편의 이전 불륜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남편에게 했던 말인데 혹시 또 바람 피우고 싶으면 내가 아닌 웬디를 생각하라고 했지. 나는 남편이 우리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불륜은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목소리가 남편과 나 사이의 대화를 방해했다. 바람 피운 여자는 차분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이놀드는 항상 아내와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그의 어머니가 원했던 남자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 웃으면서 맞다고 하면서 배를 쓰다듬는다는 우리 사랑의 상징, 그 뻔뻔함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화가 나기보다 깜짝 놀랐다. 그 상황에서 감히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법률은 잘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말하는 점고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주인의 이름은 마샬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젊은 여성은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꼬마 숨막히게 중얼거렸는데 시어머니가 짜증나서 노려보시잖아. 넌 이제 됐어. 넌 여자만 낳으니 그냥 이혼하고 빨리 가. 시어머니 싱어손을 흔들며 소리 지르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겠다고 하고 마샤는 임신한 빌리를 쓰다듬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혼한 것도 이해한다. 웬디는 내가 돌보겠다. 쫓겨나는 기분이라 도망쳤다. 역시 시댁에서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댁 입구에 우산을 두고 왔는데 이때는 안 가봤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마른 웃음을 흘리며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어느새 3개월이 지나자 전 남편은 딸과의 이별을 꺼려했지만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했다. 결국 나의 위자료와 양육비 요구에 동의했다. 우리가 살던 콘도를 팔아 위자료를 준비한 것 같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쳤는데 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절차가 생각보다 빨랐다. 나는 나의 주요 관심사가 내 딸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용감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지만 사는 곳과 직업에 따라 학교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딸의 학군 내에서 새집과 일자리를 찾고 딸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받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기의 눈 색깔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당황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양육비나 꼭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게 아니다 속았다. 무시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태어난 아기의 말을 듣기로 했다. 검은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간단히 말해서 마샤가 최근에 출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기의 혈통은 확실히 미국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아기는 실제로 남자아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샤와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직후 나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마샤는 내 옆에 여러 남자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분명히 일본인이었다. 남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건 사기입니다. 제가 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뽑았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도 자신을 낳은 여성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카르마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말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동정심이 없습니다. 내 전 남편이 분명히 가방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웃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그를 위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기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속해 있지 않은데 눈이 검다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말에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원했던 그 아이가 틀림없어요. 제 전 남편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마샤와 함께 키울 계획이에요. 전 남편이 말을 더듬는 바람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M은 무리한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분노가 터진다. 내 사랑하는 엄마와 검은 머리에 귀여운 검은 눈 아기. 그런데 잊어버린 것 같지만 아기가 무사히 분만했다면 나는 마샤에게 공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그럴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고 아마도 휴대폰 꺼두기 원래는 마라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기를 배려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전화야.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리는 전화라서 좋은 때지만 동시에 점점 커지는 위기감을 느낀다. 전 남편의 화해 제안 지금까지 저는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살 곳과 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을 걸어둔 문이 찰칵 소리가 나고 문이 힘차게 열린다 생각하는 순간 체인을 걸어두어서 다행이다 찰칵 소리가 들리고 전 남편의 어머니가 뒤에서 엿보는 모습이 보인다. 내 전 남편이 서 있다. 의기소침한 얼굴로 레이가 당신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는데 당신은 거절했어요. 라이는 내 전 남편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재혼할 기회가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돈 레이의 착한 마음이 내일인지 이해가 안 되냐 너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의 손자를 낳은 새며느리가 생겼어. 내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고 이제 전 남편이 문틈에서 손을 뻗는 걸 참았을 텐데 에밀린 내가 한 짓이 정말 후회돼. 나도 속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이번에는 함께 현관에서 전 남편이 문고리를 덜그럭거리며 울면서 애원하고 짜증난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나는 이 기이한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둘 다 조용히 시키려고 아빠들 항상 욕해요. 엄마가 미워요. 뒤돌아보니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엄마 뒤에서 달려오던 엄마가 문에서 멀어지게 하려던 엄마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변호사가 가는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와 연락을 했고 이혼 당시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제 집으로 찾아오셨나 봐요.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엄마의 말 두 사람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게 솔직히 무서웠어요. 웬디 할머니랑 거기서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웬디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지켜줄게요. 아빠도 싫어요. 아빠도 싫어요.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내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공격성은 모두 얼굴을 떠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웬디의 말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아빠와 변호사가 마침내 도착했고, 게다가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레이놀드 당신은 당신의 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와 함께 만약 내가 한 짓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이건 아니야. 아빠가 내 전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서서 말한 후에 제발 더 이상 웬디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내 말에 이어 아빠들이 세게 때리는 것 같았어. 그들은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경찰차에 타서 변호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장담함. 그는 내 전남편의 여주인인 마라에 대한 보상을 처리할 것입니다. 나는 곧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내 전남편이 마샤와 이혼하고 그녀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인 아버지가 아기를 받아들인 동안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마샤를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마샤는 나와 내 전남편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내로부터도 보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함께 비참한 삶을 사는 동네의 이야기가 이제 전 남편이 늘어났습니다.